공공 목소리 시리즈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사회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러 저명한 연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문과 사회를 잇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학자들을 지원하는 인데인저드 스칼러즈 월드와이드 이니셔티브는 200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에서 학자와 학생들이 겪는 박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안전하게 학문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제국주의의 현재 렐러번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퍼트나잇과 하어비 간의 지적 전통의 상호 대화가 주요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이는 북과 남의 관점 차이를 반영하며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조명합니다. 식민지 시대는 자본주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식민지 세금은 자원의 이전을 통해 대도시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로 인해 식민지 경제에서는 소득 감소가 초래되며 심각한 불평등이 형성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소득 인플레이션이 중단되고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의 소득은 잠시 증가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여전히 오래가지 않았고 그 뒤로 글로벌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 자본주의는 과거 식민지 시대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요구에 따라 개방되고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받아들이며 각국의 소득 인플레이션을 강요하는 형태로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은 대도시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공포를 조장하여 대중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의 지속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복합적인 사회적 과정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라바트의 돈의 가치라는 저서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이 국내 정치적 힘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전쟁이 어떤 기능적 논리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네오콜로니얼리즘 및 신자유주의 글로벌화는 이전의 제국주의와 다르게 자원의 통제를 시도하는 주변 국가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자원의 통제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자본주의의 금융 및 통화 안정화 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차원에서는 한 지역에서의 부의 축적과 집중이 다른 지역의 빈곤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는 제국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속적인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정치 차원에서 한 지역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조직이 다른 지역의 억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는 제국주의가 정치적 억압을 통해 경제적 착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생태 차원에서는 한 지역의 생태적 문제 해결이 다른 지역의 생태적 어려움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제국주의가 환경 문제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착취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착취와 수탈의 구분은 복잡하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착취는 핵심에서 발생하고 수탈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이해가 도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모든 생산 요소의 재생산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자본이 이러한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면 잉여 가치는 정말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경제학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수탈과 착취는 이제 단순한 지역적, 인구적 분리 없이 같은 집단에 중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불평등과 자본의 흐름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우리의 시각을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세계 각국의 농업 구조 변화가 불러온 결과로 라틴 아메리카는 대규모 대두 농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닌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어 경제적 관계의 재편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념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동 분업과 생산력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도 변화해야 함을 의미하며 역사적 맥락에서의 재조명을 요구합니다. 197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 과정이 복잡해지며 가치의 생성과 실현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십을 비판하는 것은 노동자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은 자본가에게는 분명한 이익이 되므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나프타가 체결될 당시 노동자 대표가 배제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계층이 자본가 계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자본의 유통과 생산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회사가 폴란드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의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가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빈곤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트서 퍼트나익은 이 문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칼로리 섭취량과 소비의 화폐 가치를 비교하면서 빈곤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식품 소비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인도의 국민들이 유제품, 계란, 고기 등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활 수준 변화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여러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복잡한 현실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필요와 권력의 활용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더욱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의 농업 정책 변화는 농업 위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중국 내 식량 소비 감소와 연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농촌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은 산업혁명 이전의 중요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영국에서 1인당 생산량이 감소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농업혁명이 농업위기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역사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대규모 자원 소비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도시화와 외부 자원 획득의 확장을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자원의 흐름과 가치 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페리얼리즘 개념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패널들은 정치적 연대가 여전히 국가 중심의 반임페리얼리즘 노선에 따라 조직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그 중요성을 논의합니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논의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민지 주변부에서 원자재를 추출해내는 방식이 강조되며 이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현재의 생태적 불균형과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이 임페리얼리즘 개념의 렐러번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임페리얼리즘 이론의 재구성을 요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본주의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내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복지국가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전통적 좌파 정치의 위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심도 있는 분석을 요구합니다. 자본의 역동성과 지역적 불균형 발달은 현대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러한 동적 요소는 자본 축적 과정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착취와 수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국주의의 개념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자본주의는 과거의 제국주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약소 국가의 생산 방식을 파괴하고 있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식민지 시대 동안 부르주아가 반식민지 투쟁을 이끌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글로벌화에 통합된 상황에서 대안적인 의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생산에 대한 공격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은 대국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글로벌화에서 분리되어 대안적인 의제를 추진해야 하며 이는 유럽 좌파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소규모 생산과 농업 생활에 대한 공격은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하위 불안정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